정보기관이란 언제나 비밀스럽고 신비한 곳입니다. 그중 CIA는 역사 속에서 정말 여러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묘하고 기발한 사건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이들은 극비리에 어떤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 작전은 우주에서부터 바닷속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린 어떤 물건을 회수하는 극비 계획이었습니다. 기밀에 붙여져 있던 이 작전의 내용은 몇십 년 후에야 정보 공개로 그 내용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건이었기에 이런 계획이 실행된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영상은 이 기밀 작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2년 4월 태평양의 어느 지점 위에서는 극비리의 조심스런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정보기관 CIA가 미 해군과 연계하여 바다 아래 떨어진 어떤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물건의 정체는 바로 우주에서 온 물건이었습니다. 바다 아래 아주 깊숙이 가라앉아 버린 물건을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꼼꼼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는데요. 바로 이 물건이 당시 이들이 찾으려던 그 물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대체 어떤 물건일지 감이 안 오는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물건의 정체는 인공위성에서 떨어진 물건입니다. 혹시나 UFO 등의 이야기를 기대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더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인공위성에서 떨어진 물건이니까 당연히 귀중한 물건인 것은 맞겠지만 미국의 정보기관까지 직접 나서서 회수해야만 했던 이유, 그것도 바닷속 아주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린 것을 굳이 찾아내서 회수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1970년대는 아시다시피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무기 개발 경쟁뿐만이 아니고 항공 우주 산업 경쟁도 매우 활발하게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누가 먼저 성공적으로 우주에 진출하는가, 또 누가 더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가에 관한 것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알아보는 기준과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냉전 시대에는 타국의 수준을 미리 알아내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아는 것이 곧 국력이란 말도 있듯이 스파이를 비롯한 공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 때이기도 합니다. 타국의 주요 기관의 요원을 몰래 파견해 정보를 빼내오거나 혹은 타국의 비밀 시설 등을 촬영하는 기술과 인력 등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정찰당하는 쪽도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공작원을 색출해내는 기술력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또 일부 시설의 경우 애초에 위치조차 파악이 어려운 곳에 지어서 촬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이더 기술 등이 발달하게 되면서 공중을 통해 사진을 몰래 찍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등지에서는 아주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더조차 닿을 수 없는 곳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주공간이었던 것이죠. 특히나 항공우주산업이 고도로 발달했던 국가들에서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그 선두에 서 있던 미국이 당연히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과학기술력을 통해서 우주에서 움직이는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개발한 그런 위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성의 이름은 KH-9, 키홀 위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또는 코드명을 따서 헥사곤 위성으로도 부릅니다. 이 헥사곤 위성에는 뛰어난 인력들과 기술력이 적용됐으며 당시 역사상 가장 정교한 위성의 하나였습니다. 로키드사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했고, 당연히 위성의 목적상 이 모든 것은 기밀에 붙여졌습니다. 미국은 이 키홀 위성 시리즈를 꾸준히 개발해 발사해 왔으며, 이 KH-9 위성은 이름 그대로 9번째 작품이었습니다. 1971년부터 1986년까지 운용이 되었던 위성입니다. 이 위성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촬영을 위해서 장착된 매우 정교한 기술이 집약된 카메라와 필름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위성에 장착되었던 카메라의 도면인데요. 퍼킨 엘머사에서 개발한 광학 시스템, 그리고 코닥사에서 특수 개발한 필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주에 떠있는 위성에서 정찰과 첩보를 위해 지구상의 물체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되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최고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도 지구의 여러 지역을 비교적 깔끔하게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해당 위성이 촬영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 구소련의 어느 공항을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1970년대에 촬영된 것임을 감안해보면 상당히 사진이 구체적이고 꽤 깔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첩보, 정찰 등의 역할도 해냈지만 기후 관찰 및 군사 지도 등을 제작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이 헥사곤 위성은 1971년 6월에 발사되었습니다.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되었는데요. 무사히 궤도에 안착한 뒤 여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촬영된 사진을 어떻게 지구까지 전송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기가 막힌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위성이 그냥 필름통을 지구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정된 위치와 시기가 다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필름통은 따로 보호장치들이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구로 떨어지더라도 필름의 손상이 최대한 적게끔 되어 있었고 낙하산까지 달려있어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실제로 지구로 재진입하는 필름 모듈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혹시나 이 사실을 알아챈 타국에서 떨어진 필름통을 몰래 수거해가면 어떡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한 번 기가 막힌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냥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낚아채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 공군에서는 필름통이 떨어질 시기와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서 미리 공군 비행기를 출동시켜 그 지역에서 대기시키다가 위성에서 떨어진 필름통이 낙하산을 펼치고 내려오면 그대로 필름통을 공중에서 낚아채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혹시나 공중에서 낚아채는 것에 실패하는 것에 대비해 잠수사들이 바다 위에서 대기하고 있기도 했다네요. 어떻게 보면 투박한 방식이지만 아무튼 지금이나 과거에나 기술력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1972년에 벌어졌던 비밀작전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헥사곤 위성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필름통을 지구로 떨어뜨렸는데 세 번째 필름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는 일이 발생합니다. 1971년 7월 10일에 필름이 일정대로 지구로 낙하했는데 낙하산에 이상이 생겨 그대로 빠른 속도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필름 역시도 수거하는 것에 한번 실패했었지만 다행히 잠수사들이 더 깊이 가라앉기 전에 빠르게 수거를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세 번째 필름은 손 쓸 틈도 없이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입니다. 하필이면 떨어진 곳이 태평양이어서 위치도 찾기 어려웠는데요. 당연히 정보기관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름 안에는 위성이 촬영한 여러 사진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걸 다른 나라, 특히 구소련이 수거하기라도 한다면 필름에 촬영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다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닌 필름통 자체에 적용된 기술이나 필름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된 기술 등이 발각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필름통을 수거할 극비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 작전을 계획했던 것은 칼 더켓과 로버트 나카였습니다. 좌측의 인물이 칼 더켓으로 당시 CIA 부국장이었으며 우측 인물이 로버트 나카 박사, 당시 NRO의 부국장이었습니다. NRO는 미국의 국가정찰국이란 기관입니다. 두 사람은 7월 27일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필름통이 아주 깊은 해저에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 해군에서는 심해 잠수정을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작전에 사용된 그 심해 잠수정입니다. 이 잠수정의 이름은 트리에스테 2호였습니다. 혹은 DSV-1호란 이름으로도 불렸는데요. 미 해군에서는 필름 수거 계획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필름이 가라앉은 추정 깊이가 약 16,400피트로 미터로 환산하면 해저 약 5,000m 아래였지만 이 트리에스테5는 최대 6,100m 깊이까지도 운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당시 초기에 나온 회수 계획서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리에스테5가 깊이 잠수해서 필름통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끝에 달린 그물을 이용해서 필름통을 수거해 끌어올리는 계획이었습니다. 필름통의 무게가 워낙 무거웠던 데다가 필름의 훼손을 최대한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계획안이 구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회수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는 헤이후크, 건초 갈고리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물망으로 끌어올려도 훼손을 막을 수 없을 가능성, 또 필름통 자체만을 온전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고안해 잠수정에 부착할 장치였습니다. 이 사진 역시도 CIA에서 기밀 해제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형 뽑기에 쓰이는 그 갈고리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이 필름 회수 작전은 작전명 아이스 스테이션 지브라로 불렸습니다.
계획이 차근차근 수립이 되었지만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발생합니다. 필름통을 건져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닷물에 거의 절여지다시피 한 필름을 복원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심해 수압에 필름이 견딜 수나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에 관해서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였는데요. 필름통은 처음 개발부터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미리 테스트를 전부 거친 채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높은 수압 아래에서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으며, 특수 물질을 사용해 바닷물 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더라도 다시 꺼내서 제대로 처리만 하면 사진을 복구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준비성이 참 철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름 수색은 그해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수색 초반에는 필름의 위치부터 특정하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수색을 위해 일단 다른 잠수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워낙 깊이도 깊은 데다가 어두워서 바닷속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넓은 망망대해에서 필름통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모래속에라도 묻혀버렸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이들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고 10월 20일에 필름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필름통을 담아갈 보관 장비가 따로 없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필름통은 당연히 빛에 노출되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밤이나 늦은 시간에 작전을 진행하자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또한 제대로 온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채 가져가면 도중에 필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들은 필름통을 수거할 냉각 장치가 달린 특수 보관함을 제작하고 이 기간 동안의 필름 수거 작전이 잠시 중지됩니다. 이후에는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수색이 더 연장되었고, 그러는 동안 겨우 찾아낸 필름통의 위치에도 변화가 생겨서 다시 한번 필름통의 위치를 조사해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때 부득이하게 수색이 또 잠시 중지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정보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작전을 구소련에서 눈치챌 수도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실제로 미국이 태평양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구소련 측에서도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요인이 겹쳐 수색은 1972년까지 미뤄집니다. 그리고 1972년 4월에 다시 필름 수색 작전이 재개됩니다. 4월 20일에 필름통을 발견하는 것에 성공했고, 이제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트리에스테 잠수정을 내려보내 그대로 필름을 건져 올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건져 올리려던 필름통에 잠수정의 갈고리가 닿자마자 필름통이 마치 모래처럼 부스러져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인은 바닷물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탓에 필름통 자체가 부식되어 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미 해군과 보고를 받은 정보기관에서는 무척 당황했고,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필름을 온전히 건져내려 했지만 야속하게도 필름통은 거의 부스러져 내려가 버렸으며, 이들이 건져낼 수 있던 것은 작은 필름 조각들 뿐이었다고 하네요. 회수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실행한 작전에 비해 결과물이 너무 야속하긴 했습니다. 비록 필름통을 온전하게 수거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필름통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부스러진 걸 확인하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다가 정말 나중에 타국에서 이 필름통을 수거해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박살났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 속이 시원했던 것이죠. 또한 타국이 필름은 수거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인위적인 필름통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는 걸 발견하면 나중에 어떤 트집을 잡힐지 모른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작전은 여러 의미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시도된 인양 및 수거 작전들 중에서도 가장 깊은 해저에서 시도가 되었던 작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작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착오가 후에 벌어질 여러 인양 작전 등의 중대한 참고사항이 되었으며, 나중에 생길 변수나 오류를 예측할 귀중한 자료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위성에 담기는 필름통과 낙하산. 이 낙하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실수 없이 확실하게 펼쳐질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고도에서 낙하산이 펼쳐지게 해서 혹시라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낙하하더라도 공중에서 더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이 계획의 작전명이었던 아이스 스테이션 지브라는
동명의 1968년작 영화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 역시 실제 작전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위성이 떨어뜨린 캡슐이 북극해 쪽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캡슐을 수거할 비밀 작전이 실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작전명을 절묘하게 잘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작전에 사용된 헥사곤 위성의 사진을 좀 풀어보자면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탑시크릿이란 글자가 있어서 이것이 특급 기밀사항이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4개의 장치가 위성에 부착되어 있고 기술자가 그중 하나를 손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튀어나온 듯한 4개의 장치들이 바로 사진이 촬영된 필름들이 보관되는 모듈입니다. 사진 촬영이 완료되면 이 필름통 모듈만 따로 빠져나와서 지구로 재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당시 발사를 위해 해당 위성을 공군 기지로 옮기던 사진입니다. 국가정찰국에서 기밀 해제를 하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그냥 트레일러 트럭에다가 연결해서 마치 평범한 물건을 옮기는 듯이 이송하는 모습이 좀 재밌습니다. 물론 보호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티나게 호일을 붙여서 이송하면 오히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일부러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옮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아무런 보호 인력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당시의 차량을 촬영했던 것을 보면 근처의 정보기관 및 요원들이 숨어서 몰래 감시하고 있던 것 같네요. 이 작전을 조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작전 내용부터 위성에 관한 사항까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술력이 과거부터 참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저 5,000m라는 깊이가 당시에는 더욱 그렇고 지금도 절대로 쉽게 생각할 깊이는 아니란 것도 감안하면 50년 전 1970년대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작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지구 곳곳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970년대에 벌어졌던 어느 비밀 작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